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의 이한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클라우드라는 주제를 갖고 AWS 서밋에 오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면은 오늘은 주제가 CIO로 살아남기인데, 뭐 여기 그 트랙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게 혹시 스타트업한테도 맞는 말인가? 뭐 제가 뭐 베스핀도 운영을 하지만 그 스파크랩을 통해서 그 거기도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200개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오면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 해서 무조건 다 그럼 IT가 혁신적이냐, 아니면은 IT가 정말로 제대로 이런 지금 오늘 서밋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새로운 혁신들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냐라고 또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의 주제가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만 유용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의 테크놀로지를 맡고 계신 스타트업에서 또 CIO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말 중에 이제 disruption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큰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밀리고 있고, 또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다들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불과 5년 전에 스타트업인데 또 지금 막 생기는 또 스타트업들한테 밀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기업들은 항상 in the constant state of anxiety, 많은 그 기업들은 물론 그 CIO 분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이 그리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 오늘 제 그 시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So digital transformation. 여러분 그 digital transformation이 뭘까요? 아마 요즘 4차 혁명이라는 표현만큼 지겹게 듣는 표현이 디지털 트랜스미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디지털 트랜스미션은 초연결화된 사회, 자동화된 경제, 그리고 자율화된 체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는 이미 우리 곁에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미션이 혁신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하나의 진화의 단계일까? 근데 제 생각은 디지털 트랜스미션 자체는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미션은 말 그대로 혁명인 이유는 우리가 오랜 기간 익숙해져 왔던 기존 체제를 향상시킨다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대체하는 대전환이자 되돌릴 수 없는 변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자연의 세계 그 원작, 그 아톰에서 가상세계의 빛으로 일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생활 패턴은 불과 몇 년 전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형태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무인 마트에서 장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먹을 신선한 자연식을 전날 밤에 주문해서 로켓 배송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업체는 택시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업체는 호텔 하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너무 잘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비즈니스와 서비스, 그리고 이 거대한 신사업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이제 막 진입한 4차 혁명 사회에서 데이터는 원유와 같다는 비유를 종종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데이터는 원유가 아니다. Actually, data is money. 데이터는 돈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가 돈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데이터는 머신러닝과 AI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AI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에브리띵.
세상이 점점 스마트해질수록 우리의 모두는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게 우리가 스마트 혁명을 통해서 갖고 갈 수 있는 혜택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은 물론 새로운 능력, 지력,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disruption이나 여기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람의 인류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게 저희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계시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한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자본의 축적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데이터는 어디에 축적되고 어디에서 가공이 될까요? 그리고 데이터가 돈이라는 것은 돈의 중요성은 돈의 흐름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그냥 한 군데다 가다 두고 그냥 꼭꼭 숨겨만 놓는다면은, 그러면은 데이터 자체는 데이터가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돈을 만약에 어디다 담아놓고 꽁꽁 숨겨놓고 유통이 안 된다면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도 똑같이, 데이터가 돈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쌓아두고 공유를 하려면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당연히 클라우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클라우드 위에서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더 이상 도입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올바른 질문일 것입니다. 매일 exponentially 급수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품기에는 레거시 IT 환경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레거시 환경에서 AI, 빅데이터, IoT를 활용해서 4차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기업은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오직 클라우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클라우드 기반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지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에서 2017년에 분사한 건설 장비 업체입니다. 불도저, 포크레인,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와 산업 차량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죠. 140개국 540개 딜러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미국, 유럽, 브라질, 인도,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전 세계로 파는 기업이라서 기계와 장비를 유지하고 각종 부품들이 주기적으로 혹은 갑자기 교체할 필요할 때 부품들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이미 팔았던 장비가 낙후되고 노후화되면 새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요. 이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제조사에게는 생명입니다. 모든 제조업체가 그렇듯이 구매와 판매 모두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원자재를 구매해야 되고, 또 원자재 구매 후 가공 생산해서 적시적소에 공급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2008년에 건설장비 원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수만 대의 장비를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팔린 장비들의 위치 정보와 가동 정보를 수집해서 고장 알람, 소모품 관리와 같은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어떤 부품을 교체해라, 서비스 센터에 정기 점검을 하러 갈 때가 되었다, 이 같은 알람이 뜨지 않습니까?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이런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 회사는 이 원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을 관리하고 부품 판매를 활성화하며 생산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격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원자재 구매와 적시적소의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이슈가 조금 해소되긴 했지만 실전에서 제대로 반영되기까지는 난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비로부터 나온 데이터는 쌓여갔지만 그 데이터를 기존의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쌓인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로 전환하는 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현업으로 제대로 연결되거나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고, 전 세계에 있는 딜러나 구매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간편하게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Self-BI는 통계적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같은 전문 지식이 없는 현업 직원들도 기업 데이터에 접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현업 직원들이 직접 분석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셀프 BI 툴을 구축해서 관리하면 훨씬 더 용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DMM이라는 분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ML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설기계와 산업 차량을 만들어 파는 대기업입니다. ML을 활용한 분석 환경을 구축해서 진짜 중장비와 진짜 시장 지표를 디지털화, 즉 가상화하였습니다. 사람이 예측하고 일일이 공수가 들어갔던 작업들을 ML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장비 수요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지금도 이 프로젝트를 토대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을 시작으로 수요 예측뿐만이 아니라 다른 ML이 필요한 분야에도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150개 타겟 마켓에 대한 장비와 부품의 수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딜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니 장비 판매 후에 예상되는 부품 수요를 추정한 정보로 해당 딜러의 시장에 대한 부품 판매 지표를 만들고 영업, 생산, 마케팅, 계획 등의 의사결정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사내 ERP를 통해 수집하고 모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이를테면 유가, 환율 정보 같은 것을 모두 엮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합니다. 여기서 물론 의미 없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 후에 가공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예를 들어 최근 특정 기간의 수요 예측 데이터셋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ML이 들어갑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한 AWS ML DL 플랫폼을 거칩니다.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raw 데이터를 주고 학습시켜 나온 데이터를 바리데이션해서 그 테스트 값을 다시 아마존 S3에 담아 놓습니다.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아마존 S3를 거쳐 수요 예측 결과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예측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세이지메이커로 수요 예측한 결과입니다. 한눈에 봐도 기존에 있던 예측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얼만큼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 베스핀 글로벌 직원 6명과 현대건설기계 직원 5명, 총 11명이 3개월 동안 이뤄낸 결과입니다. 단 3개월 동안 가동 정보와 판매 현황, 수요 예측과 부품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후에 DevOps와 DataOps는 자연스럽게 생겼겠죠. DevOps와 DataOps의 문화가 생깁니다. 모든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환경을 구축하니 다양한 AWS 서비스와도 쉽게 연동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즉시 배포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는 AWS Public Cloud의 장점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예측 시스템을 종합관리용 기계학습 서비스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쉽게 더 심플하게 구축합니다. 기존과 비슷한 결과를 더 빠른 시간 내에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세이지메이커의 학습 효과를 통해 고객사 비즈니스의 향후 확장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현대 건설 기계는 앞으로 Total Cloud IT Transformation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또 그리고 Serverless, Container, DevOps로 점점 옮겨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훨씬 더 유용한 사례일 것입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서 자체 개발한 옵스나우의 AI 챗봇입니다. 그 옵스나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게 되면은 이제 비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요. 옵스나우의 뭐 예를 들어서 오로스팟 기능을 쓰시면 거의 80%까지도 지금 쓰시고 있는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옵스나우 자체도 옵스나우는 실시간 클라우드 비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측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AWS 사용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달 클라우드 비용 보여줄래? AWS 클라우드 비용은 $9,717가 과금되었습니다. 이번 달 사용 금액에서 이상 비용이 감지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5,775, 116%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달 클라우드 비용이 왜 많이 나온 거야? 1월부터 4월 사이의 월별 상품 사용량을 분석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평균값에 비해서 이번 달 EC2와 램더 자원에서 이상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비용이 발생한 자원에 대해서 확인해줘. 이번 달 이상 비용 자원에 대한 상태를 분석하였습니다. EC2 자원은 3월 11일 기준으로 12개 이상 추가 생성되었고 램더는 3월 5일부터 279% 이상 자원 이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듯이 굉장히 많은 이제 AI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옵스나우라는 클라우드 비용 관리 툴도 그냥 UI로만 저희가 기존에 있던 graphical UI로만 이제 인터랙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voice UI도 점점 많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신 게 그냥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고요. 엑스포에 가시면 거기에 옵스나우 부스를 찾아가시면은 이거에 대한 데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세상에서 도대체 왜 CIO들은 불안해할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스마트한 세상에서 CIO들만 왜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잠시 오늘날 CIO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CIO를 Career is over 이라는 약자라고도 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10년 전만 보더라도 2009년의 CIO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하고는. 2009년을 살펴보면 가상화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막 태동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2019년 트렌드를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2009년은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를 갖다 알아야 되고 2019년은 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객 인게이지먼트, 데이터 활용, 조직 관리, 규제와 준수 이런 비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해서 CIO들의 역할을 조직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CIO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공 요인들입니다. 예전에는 1위가 당연히 테크놀로지에 대한 노하우였어요. 테크놀로지를 잘 알아야만 어떻게 보면은 CIO가 CIO다운 CIO라고 인정을 받는 세상이었죠. 근데 여기 오른쪽 지금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1위를 보시면은 contributing to corporate strategy. 그러니까 회사 전략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IT는 더 이상 모든 회사의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110명의 CIO들은 왜 회사 전략에 기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회에서 CEO가, 오너들이, 체어맨들이 CIO들한테 이러한 역할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IT가 그냥 백엔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구베어나 ERP나 이러한 메인 비즈니스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IT의 요소들이 제품 안에 녹아 들어가는 세상이 왔거든요. 아까 그 현대 건설 기계의 그 AI ML 적용 사례도 보면은 그 하이메이트라는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그들이 갖고 있는 제품 안에 들어가는 테크놀로지 요소에 이제 제일 먼저 AI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뭐 이제 TV를 보더라도, 뭐 우리가 파는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더라도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통을 보시더라도 뭐 그게 이커머스가 됐건 암니 채널이 됐건 굉장히 테크놀로지를 잘하는 유통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아마존닷컴이고 한국에 있는 쿠팡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유통이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가장 큰 백화점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간 모으는 게 하나의 성공 핵심 요소였다면은 이제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그 다음에 딜리버리와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맡고 있는 CIO나 CTO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훨씬 더 비즈니스와 얼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CIO가 되셔도 되고 아니면 CIO에 리포팅 하시는 IT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며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냐. CIO가 이끄는 조직은 상품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콜센터에서 프라이빗 센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CIO라는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55%의 모든 조직은 디지털 혁신, 디지털 비즈니스화 되면서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상품 딜리버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유닛 사일로에서 발생을 하지만 다른 회사와 리소스로 경쟁하고 고립된 매트릭스에서만 관여합니다. 상품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보다 신속한 결과, 개선된 고객 경험, 조직 내 마찰 감소 등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조직 전체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때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상품 중심의 전략을 통해 IT 부서와 비즈니스 부서 간의 협업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상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는 IT 따로 비즈니스 유닛 따로가 가능치가 않아요. 현대 건설 기계 사례에서 보신 것과 같이 ML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딜리버리하게 개발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엮어서 세이지메이커에 학습시킨 후에 고객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상품화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에 대한 어떤 하이메이트라는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꼭 현대 건설 기계 시스템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를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자체를 파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IT 부서는 그냥 백엔드 서포트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핵심 상품의 핵심 코어 엔진을 갖다가 파워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모델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CIO들이 여러 부서는 물론 여러 비즈니스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CIO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리더십이 향후 CIO들의 경쟁력을 자극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튼에 의하면 40%의 CIO들은 소비자의 요구가 진화함에 따라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커스터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의 경험과 고객의 요구를 민감하게 예측하고 적절하게 맞춰 나간다면, 그래서 매출을 증대시킨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당연히 굳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생각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엮어야 됩니다. Data is money. 데이터가 유미하게 연결되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돈이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엮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난 작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 주목을 받습니다. 세상의 최소 단위가 아톰이 아니라 비트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디지털화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는
변화를 주도하는 본류 안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가 정보 또는 지식으로 변환되어야 활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활용을 가능한 자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관건입니다. Smart home, smart building, smart factory, smart city. We could talk about all this. 스마트가 붙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에 AI가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데이터를 AI에 접목시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집, 건물, 회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breakthrough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disruption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breakthrough입니다. 이런 breakthrough를 말처럼 쉽게 이룰 수는 없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내 대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트라이하고 있고 아메리패시픽도 하고 있고, 물론 이 두 기업 모두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고객사입니다만, AI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엔터프라이즈가 AI를 도입하는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더 정착시키기 위한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CIO 설문의 응답자 79%가 알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unknown, 즉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또 시장이 요구하는 변화, 뼛속까지 변해야 가능한 여러분의 브레이크스루를 돌파구를 찾을 것을 누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변화, 기나긴 여정을 누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복잡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에서 해결사는 없는 걸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가 바로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회사의 비즈니스와 접목시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가 정말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how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결혼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반려자에 따라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여행을 떠날 수 있겠지만 동행하는 가이드에 따라 여행의 체험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클라우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WS가 만들어 놓은 이 정말 어마무시한 기술들, 혁신들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누군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세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에서 클라우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비즈니스의 물, 공기, 전기 같은 필수 요소입니다. 데이터가 핵심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AI를 꼭 적용을 해야 합니다. AI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는 든든한 MSP가 필요합니다. 경쟁력 있는 MSP는 단순히 클라우드 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MSP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같이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럼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에서 갖고 있는 핵심 5 키 솔루션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IT에 필요한 end-to-end 서비스, 클라우드 도입 전략부터 시작해서 architecture,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관리 서비스, management, 그 다음에 고도화를 다 한 군데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빅데이터 앤 AI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AWS 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피처를 통한 클라우드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며 AI를 활용하여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 레이크에서 그 데이터 레이크에 담아야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 또 그거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새로 구축하는 것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써야 되고 서버레스를 써야 되고 컨테이너 기반이어야 되고 데브옵스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피처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또 가용성 높게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하고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베스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데이터 센터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쓰는, 사람들이 쓰는 툴들도 같이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Modern Productivity Tools, 특히 예를 들어서 그게 이메일이 됐건 아니면 그룹웨어가 됐건 그거를 신규로 나온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SAP와 같은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그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도 다 클라우드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베스핀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옵스나우. 전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옵스나우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옵스나우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IT 거버넌스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비용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가장 줄여서 갈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5 솔루션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 원스톱 엔투엔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빅데이터, 그 다음에 서비스와 그 다음에 AI를 통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모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최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옵스나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베스핀 글로벌이 어떻게 다른 MSP들과 차별이 되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So 5 key differentiators. So we have the largest cloud army in East Asia. 그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전문가 집단입니다. 저희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8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베스핀 글로벌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AWS Certified Engineer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500명 이상이 그 AWS Certified Engineering Certification을 받았고요. 그리고 개발자, IT 운영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문가,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스킬셋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차별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We provide the most reliable and secure MSP. 가장 가용성이 높고 그리고 가장 보안적으로 안전한 MSP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AWS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AWS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애플리케이션을 관리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과 그 AWS의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니즈가 꼭 있습니다. 제대로 아키텍트를 해야 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해주는 MSP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보다도 더 reliable하고 더 secure하게 그거를 SLA를 통해서, 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해서 guarantee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biggest cost savings. 저희는 비용 절감을 넘어 비용 최적화를 제공해 고객사 비즈니스의 확장을 도모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MSP 서비스를 받으시면은 MSP를 통해서 받으시면은 클라우드 비용을 가장 낮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로벌 서비스 풋프린트.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고객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그 다음에 유럽, 북미, 그 다음에 남미. 전 세계 어디에 가시더라도 베스핀 글로벌의 스태프들이 할 수 있고, 한국과 중국은 저희가 직접 하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저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the most automated service delivery.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가장 자동화된 관리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베스핀 글로벌은 산업군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스타트업에서 엔터프라이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키 핵심 그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조직,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용성이 높은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가장 큰 클라우드 비용 절감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확장성 있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3년 연속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된 회사입니다. 저희가 첫 두 해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유일하게 가트너의 그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된 회사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지금 3년이 창업한 지 이제 3년이 된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베스핀 글로벌은 그 챌린저 도전자 쿼드런트에 올라가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과 리더십 쿼드런트에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많은 클라우드 도입,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키 솔루션을 이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 대기업 중에서도 제일 큰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SK텔레콤, 아메리패시픽, 맥도날드스, 포드, 앰웨이, 페트로차이나, 그 다음에 에어 차이나 이런 그 거대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과 클라우드 고도화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기술과 숫자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Learn to Share, 배움 실행 공유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단언컨대 동아시아에서 저희만큼 이러한 어떤 배우고 실행하고 공유를 하는데 투자하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배우고 실행하고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클라우드에 오셨으니까 일종의 이제 파이니어시들인데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항상 배워야 되고 또 실행을 통해서 그 배움이 더 극대화되고 근데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greater ecosystem 이런 커뮤니티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시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나누는 문화, 베스핀 글로벌이 추구하는 저희들의 가치관입니다. 그 CIO 설명에 참여한 46%의 CIO는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 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문화가 디지털 혁신을 주랍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이 문화를 바꿀까요? 아니면 문화가 기술을 채택하는 것일까요?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같은데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하지만 베스핀 글로벌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사람이 주도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혁신은 사람들의 빨리빨리를 원하는 조급함, 새롭고 신기한 것에 대한 호기심, 효율성, 경제성 같은 요소들 덕분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기술과 숫자는 중립적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또 사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 개개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생각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은 선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입니다. 공룡은 선택을 하지 못해서 멸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룡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출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돕기 위해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변화, 베스핀 글로벌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여러분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상 저희가 모든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걸로 마치는데요. We're always hiring. 지금 저희가 850명인데
금년 말까지 1,500명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 AWS 서밋의 열기에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정말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엄청 좋은 기회고, 이 기회를 저희가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클라우드 전도사, 클라우드 파이오니어, 그 다음에 셀프를 디지털 트랜스포머할 준비가 되신 분들을 저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그 직군들이 지금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플라이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